여러분, 병원 가서 혈압 재는 기계 앞에 앉으면 괜히 더 심장이 쿵쾅대고 긴장되세요? 저희 이모는 아침마다 집에서 혈압 재시는데 항상 120에 78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병원 가서 재면 168에 9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집에서는 정상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집 혈압계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 병원 수치가 맞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약을 받아오긴 했는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댓글 보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응급실에서 180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집에서 재면 130이 나오던데요. 병원 가면 괜히 긴장돼서 혈압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고혈압일까요? 아니면 그냥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혈압 숫자에 속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혈압이라는 게 그냥 딱 하나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재느냐, 어디서 재느냐, 어떤 상태에서 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게 혈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짠 음식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 말, 이게 사실은 고혈압의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뭐가 진짜 혈압을 올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 혈압과 집 혈압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내 혈압이 진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사람과 끊을 수 있는 사람의 차이도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진단 때문에 안 먹어도 될 약을 평생 먹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필요한 치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킬 수 있는 꿀정보 올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궁금증 해결하러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혈압이 높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어지럽거나 뭔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진짜 고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정말 하나도요. 혈압이 170이든 180이든 심지어 200이 넘어가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화내다가 갑자기 머리 잡고 쓰러지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약해져요. 그 약해진 혈관이 어느 순간 터지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게 뇌에서 일어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지 혈압 자체가 높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혈압 높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이에요. 증상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니까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 어제 코피 났어. 혈압이 높나 봐. 아니면 눈이 빨개졌어. 혈압 때문인가? 이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코피나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건 혈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부위의 혈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이 가긴 하지만 코피가 났다고 해서 아, 내 혈압이 지금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피는 혈압이 정상이어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고혈압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수시로 재보는 수밖에 없어요. 증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압 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재느냐예요. 병원에서 한번 잰 게 진짜 내 혈압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집에서 매일 아침에 재는 게 더 정확한 걸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TV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마다 나트륨 줄이세요, 싱겁게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짠 음식이 혈압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게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균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균형을 맞추려는 능력이에요.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의 나트륨이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 몸은 나트륨이 많네. 물을 더 붙잡아서 농도를 맞춰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붙잡으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몸은 계속 나트륨이 높은 상태로 놔두지 않아요. 콩팥이 열심히 일해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나트륨이 희석돼요. 그러면 다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다고 해서 피 속의 나트륨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계속 조절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짠 음식을 먹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나트륨 농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럼 왜 의사들은 싱겁게 먹으라고 할까요? 그건 이미 혈관이 안 좋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 못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싱겁게 드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까지 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건 좀 과한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나트륨 섭취량과 고혈압의 직접적인 관계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짜게 먹는 건 안 좋지만 그게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혈압을 올리는 건 뭘까요? 바로 자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매운 음식을 드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입이 얼얼하고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확 열받는 느낌 드시죠? 단 것을 갑자기 먹으면 어때요? 갑자기 에너지가 확 도는 느낌 드시죠? 이게 다 자극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자극을 받으면 경계태세에 들어가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서양의학으로 설명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교감신경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작동하는 신경이에요. 옛날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거나 싸워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근육에 피가 많이 가야 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맹수를 만났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반응해요. 뭔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고 혈압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짠 음식도 자극이에요. 매운 음식도 자극이에요. 단 음식도 자극이에요. 기름진 음식도 자극이에요. 심지어 너무 찬 음식이나 너무 뜨거운 음식도 자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가끔 먹으면 괜찮아요. 몸이 잠깐 반응했다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혈압도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능적 고혈압이에요. 기능적 고혈압이 뭐냐면요. 혈관 자체는 멀쩡해요. 근데 생활 습관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계속 높은 압력을 받으니까 점점 상하기 시작해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여기까지 오면 기질적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기질적 고혈압은 뭐냐면요. 혈관 자체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활 습관을 바꿔도 혈압이 쉽게 안 내려가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기능적 고혈압 단계에서 빨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들어보셨죠? 주변에서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혈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 기능적 고혈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능은 뭐예요?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은 멀쩡한데 기능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난방 조절기 있으시죠? 난방 조절기가 고장나서 온도를 높게 설정해 놓으면 방이 계속 더워지잖아요. 근데 난방기 자체는 멀쩡해요. 조절기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적 고혈압이에요. 혈관은 멀쩡한데 몸의 조절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작동하냐고요? 바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자극적인 음식,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혈압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돌릴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조절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럼 혈압도 내려가고 약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질적 고혈압은 달라요. 기질은 뭐예요? 바탕, 재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아까 난방 조절기 예를 들었죠? 이번엔 난방기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배관이 막히고 녹이 슬고 틈이 생겼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조절기를 아무리 고쳐도 소용없어요. 난방기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사람 혈관은 기계처럼 쉽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 이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여기까지 오면 생활 습관을 아무리 바꿔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고혈압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 간단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젊은 편이고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았다면 기능적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반대로 고혈압을 오래 방치했고 나이가 많으시고 혈압이 아주 높고 이미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다른 문제도 있으시면 기질적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기능적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해요. 나는 약 안 먹고 버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능적 고혈압일 때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되지만 기질적으로 넘어가면 약도 듣지 않고 합병증도 생겨요. 그러니까 혈압약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먹어야 해요. 다만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언제 끊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잠이에요. 잠을 못 자면 건강에 안 좋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근데 왜 안 좋은지, 특히 혈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우리 몸은 하루 중에 혈압이 계속 변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혈압이 좀 높게 유지돼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특히 깊은 잠에 들면 혈압이 확 떨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밤에 혈압이 떨어져야 혈관이 쉴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높은 압력을 받았으니까 밤에는 좀 쉬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혈관이 회복되고 다음날 다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깊게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을 못 자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잠을 못 자는 게 적이 주변에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고 혈압도 계속 높아요.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내내 높은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많으세요. 자다가 숨이 막혀서 자주 깨시잖아요. 그럼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 혈압이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혈압이 높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거나 개운하지 않거나 피곤하신가요? 이게 바로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언제 제일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새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는 우리 몸이 가장 탈수 상태예요. 밤새 물을 안 마셨잖아요. 그럼 피가 끈적해져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끈적한 피에 혈압까지 높아지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잠을 잘 자면 밤에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이 쉬고 몸이 회복돼요.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면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코를 많이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이거 치료하면 혈압이 확 내려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피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 마시면 혈압 오른다던데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궁금증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요. 잠을 깨우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고 몸을 긴장시켜요.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커피에는 또 다른 작용도 있어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소변을 많이 보면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커피는 혈압을 올리는 작용도 있고 내리는 작용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면 혈압이 확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상태가 몇 시간 유지돼요. 이런 분들은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커피 마셔도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가세요. 오히려 이뇨작용 때문에 혈압이 좀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적당히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커피 마시고 30분 후에 혈압을 재보세요. 평소보다 10 이상 올라가면 커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면이 혈압에 얼마나 중요한지.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혈압이 밤새 높아요. 그럼 커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안 마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커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되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혈압이 많이 오르거나 잠을 방해하면 줄이시거나 끊으세요. 특히 오후에는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후 늦게 마시면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건 다들 아시죠? 특히 혈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확실히 알고 하실 게 있어요. 운동할 때는 혈압이 올라가요. 반드시요. 이건 정상이에요. 근육이 일하려면 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하고 혈압도 올라가야 해요. 문제는 얼마나 올라가느냐예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해도 혈압이 적당히만 올라가요. 근데 이미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할 때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혈압이 평소에 170, 180 나오시는데 갑자기 격한 운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중에는 혈압이 200, 2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운동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격한 운동 조심하셔야 해요. 마라톤이나 등산, 무거운 거 들기, 이런 건 혈압을 확 올려요. 그럼 운동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근데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요. 운동하고 나면 혈압이 내려가요. 운동 중에는 올라가지만 운동 끝나고 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아져요. 이게 몇 시간 지속돼요. 운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돼요.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돼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매일 적당히 운동하시면 평소 혈압이 점점 내려가요. 이게 운동의 진짜 효과예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으냐고요? 시니어 분들께는 걷기가 제일 좋아요.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세요. 수영도 좋아요. 물속에서는 혈압이 덜 올라가거든요.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도 좋고요. 근데 요즘 러닝크루니 마라톤이니 해서 무리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 따라 하시다가 다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관절도 약하고 혈관도 약해요. 무리하게 달리면 오히려 독이 돼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30분씩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세요.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혈압 한번 재보시고 너무 높으면 그날은 쉬세요. 무리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병원 혈압과 집 혈압,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편안하게 재신 혈압이 진짜예요. 왜냐고요? 혈압이라는 게 그 순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긴장하면 올라가고, 편안하면 내려가고, 움직이면 올라가고, 쉬면 내려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 혈관이 평소에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나잖아요. 그러려면 평소 상태에서 재야 하는 거예요. 병원은 평소 상태가 아니에요. 병원 가면 어때요? 병원 가는 자체만으로도 몸이 긴장 상태잖아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혈압 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재죠? 충분히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요. 병원 도착하고 급하게 재느라 예민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잰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하얀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요. 병원에서 잰 혈압이 집에서 잰 것보다 평균 20에서 30 정도 높게 나온대요. 어떤 분들은 40, 50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170 나왔다고 해서 진짜 고혈압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재보면 130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도 집 혈압을 중요하게 봐요. 병원 혈압은 참고만 하고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재보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혈압이거든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재야 할까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혈압계는 팔에 감는 거 사용하세요. 손목에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팔에 감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이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그리고 혈압계를 팔에 감으세요.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해요.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정확하지 않아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등을 기대세요. 다리는 꼬지 마시고 바닥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재세요. 한 번 재시고 1분 쉬셨다가 다시 재세요. 두 번째 잰 수치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긴장돼서 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재보세요. 그 평균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이에요. 기준은 뭐냐면요. 병원에서는 140, 90을 고혈압으로 보는데 집에서는 130, 85를 기준으로 봐요. 집 혈압이 더 낮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만약 집에서 재셨는데 계속 130 넘게 나오면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120인데 병원에서만 170 나오면 그건 100의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께 집 혈압 수치를 보여드리세요. 선생님, 집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절대 병원 수치 하나만 보고 약 먹지 마세요. 집에서도 꼭 재보시고 그 수치가 진짜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혈압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 영상은 정보 전달일 뿐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끊거나 바꾸시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절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똑똑한 환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된 질문도 하시고 내 몸을 더 잘 이해하시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